저번 시간에 이제 표준 수학량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하는가 좀 공부 좀 했고, 그 다음에 표준 수학량의 개념, 그 다음에 평년 착과량, 평년 수학량 개념, 이런 것들에 좀 공부를 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평년 착과량 이제 산출을 어떻게 하냐, 요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이 평년 착과량이라는 것은, 평년 착과량은 적과전 종합이 평년 착과량으로 해요. 적과전 종합. 적과전 종합을 내가 적정이라고 할게요, 이제. 적과전 종합에서 평년 착과량이라고 해요. 평년 착과량, 왜 평년 착과량이냐? 평년에 적과 후에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양이거든요. 과실수. 그렇기 때문에 평년 착과량이라고, 수학기가 아니고 적과 후 평년에 달려있는 착과량이기 때문에 평년 착과량이라 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이제 요거 표 보기 전에 자, 여러분들은 이제 보면 산식이 이렇게 딱 있거든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 a 플러스 가로 열고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d분의 c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막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식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식을 요거를 좀 정리를 해버리면은 요 식을 정리를 해요. 요 정리를 한번 하거든요. 요 정리한 다음에 이 가로가 있으면은 요렇게 가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가로 통째로 하고 요거 한번 곱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빼기가 있으니까 빼기에다 요놈 더 곱한 거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갖고 전개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줘보. 이건 초등학교 산수예요, 산수. 워낙 여러분들이 연세들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것도 잘 안 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요거 전개를 하면 돼요. 요렇게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요 식이 나와요. 요 식.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식으로 기억하세요. a 곱하기 5분의 y, b 곱하기 1-5분의 y 곱하기 d분의 c. 요렇게 이 식을 기억하고 계세요. 이 식. 요 식을 기억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이해가 더 편해요. 이해가 편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A 값이 뭐고 B가 뭐고 Y가 뭐고 D가 뭐고 C가 뭐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A 값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죠. A가 뭐냐? 과거 직전 5년 보험에 가입 직전 5년 중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에 연도 후 저가 후 착과량의 평균이에요. 저가 후 착과량 평균. 요거 뭐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보면은 막 산식으로 막 시그마 나오고 막 그러는데 이 뜻을 이렇게 풀어서 해주면 직전 5년 중에 보험에 가입한 연도에 저가 후 착과량의 평균이에요. 저가 후 착과량. 여기 보면 저가 후 착과량 있잖아요. 저가 후 착과량 있는데 보험에 가입한 연도 저가 후 착과량. 여기서 이 표에서 보면 지금 보험가 2018, 19, 20, 21, 22, 23이 있는데 보험에 가입한 연도는 2018년하고 2021, 이거 가입했고, 여기 2021년도, 2022년도만 가입했다고 했어요. 3개년. 그러면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 저가 후 착과량의 평균이거든요. 이게 3년간 평균이라는 게 평균.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예전에 평년 수학량 산식을 쓰고 각 항목별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시험이 출제하면 됐거든요. 6회 때.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시그마로 써주는 것보다도 이렇게 써줘도 돼요. 시그마로 써주는 것보다 이렇게 쓰면 정확한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러면 각 연도별 저가 후 착과리고 상한은 있어요. 상한. 2021년도 이후 상한을 정해오는데, 이 상한은 어떻게 괜찮으냐? 평년 착과량을 130% 한다요.
130% 아니라 300% 한도, 300% 한도. 한도. 하는, 이게 상한, 이게 한도인데, 이거는 한도, 요거는 한도 적용할 때 언제 되느냐? 한도, 평년착과량이 300% 한도네요. 근데, 가입연도 포함, 과거 5년 중 3년 이상 가입 시 적용한다. 하는 평년착과량의 30%. 자, 요거까지 알아놔야 돼요. 야, A는 직전 5년 전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저가 후 착과량의 평균인데, 이 보험의 각 연도별 저가 후 착과량 있잖아요. 이 저가 후 착과량. 이 저가 후 착과량을 2021년도 이후로, 이 2021년도 이후, 이전은 상관없어요. 2021년도 이후로 상한과 하한을 적용하고 있어요. 상한과 하한. 이 상한은 이 평년 착과량 있잖아요. 여기 평년착과량의 300%를 한도로 한다는 거예요. 300% 한도. 그래서 이게 만약에 평년착과량 여가 1000kg이다. 1000kg. 1000kg이다. 1000kg이 이 상한은 얼마가 되나요? 최대한 3000kg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3000kg. 이렇게. 이게 상한. 평년착과량은 300%를 한도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300%를 한도로 하는데 가입연도 포함, 과거 5년 중 3년 이상 가입 시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한을 적용하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 있잖아요. 평년착과량에서 대비 저가 후 착과량이 너무 막 농사를 잘 지어 과손 관리를 잘해가지고 너무 많을 때 있잖아요. 많을 때 300%로 한도를 잘라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잘라는 거 2021년도 이후예요. 이후. 근데 가입연도 포함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년 중에 3년 이상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상환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상환. 그래서 가입연도 포함 3년 이상 2021년도 이후로 적용하는데 가입연도 포함 직전 5년 중 3년 이상 가입 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당되죠. 해당.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중 3년 이상 가입 시. 그래서 만약에 5년 중 직전 5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조금 좀 헷갈리게 돼 있는데 그냥 가입연도 포함해서 과거 5년이니까 이거죠. 2023년도에 지금 이거는 보험에 가입한다고 예상을 하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중에서 3년 이상 가입 시 상한을 적용한다. 300%로. 근데 만약에 여기 가입 안 했어요. 요거 가입 안 했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2년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상한 적용 안 하겠네요. 그렇게 상한을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요게 또 지금 이거를 포함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것도 좀 문구가 혼란스럽게 써 있어요. 일단은 교재에 있는 대로 이거 포함한다. 가입연도 포함해서 5개. 이거 포함 안 하면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이게 헷갈리니까 가입연도 포함해서 5개 중에서 5년 중에 3년 이상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은 가입한 이상 가입 시 적용한다. 상한은. 자, 상한 적용하는 거 알았죠? 하한은 무조건 적용해요. 2021년도 이후부터는 하한은 평년착과량은 30%로 한도로. 이게 만약에 평년착과량 여기가 1000이면은 이거 최소한 이게 300 있잖아요. 300kg. 만약에 200kg이라 해도 이거 300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 상한일 때에 여기 4000이라도 3000만 딱 잡고 이렇게 잡으라는 거거든요. 요 한도들 조심하세요. 평년착과량은 A값. 요거는 보험에 가입한 연도 저가 후 착과량의 평균인데 A값은 여기서 상한과 하한을 적용한다. 상한은 평년착과량 2021년도 상한을 적용하는데 상한은 평년착과량의 300%를 한도로 하는데 가입연도 포함 과거 5년 중 3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상한을 적용하고 하한은 2021년도부터 적용하는데
그 한도는 30% 미만은 적용을 하지 않는다. 30% 미만을 떨어지면 30%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30% 이상이면 한도니까 30% 이상이면 30% 이상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이후는 300에서 30%에서 300%까지 사이에서 그 평균 저가 후착과량을 다시 상한을 보전해 준다. 요거 하나 이해를 하세요. 자, 이거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B값. B는 뭐냐? 직전 5년 중 이게 똑같아요. 보험에 가입한 연도 보험에 가입한 연도 표준 수확량 평균이요. 자, 표준 수확량 전 시간에 많이 공부했어요. 이게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거든요. 표준 수확량. 이게 보험에 가입한 연도에 요거 가입했죠. 가입, 요거 가입, 요거 가입. 세 개, 3개년 평균. 보험에 가입했는데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에요. B값은. 표준 수확량이랑은 내가 속한 지역의 대표 농지의 주당 표준 수확량에다가 나의 가수원의 가입 주수를 곱해 산출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다 예측하는데, 요거는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소에서 다 이렇게 정부 기관에서 예측을 미리서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B값은 쉽게 나왔죠? 쉽게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C는 가입연도 기준 수확량 값이에요. 기준 수확량. 기준 표준 수확량이요. 뭐 값이라고 써도 되죠. 이게 가입연도, 이 가입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 기준 표준 수확량은 또 공부를 하셔야 돼요. 표준 수확량하고 기준 표준 수확량이 있는데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그다음에 D는 뭐냐? D는 여기 직전 5년 중 보험에 가입한 연도에 기준 수확량 평균이요. 기준 수확량. 요 기준 수확량, 표준 수확량 평균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 D값 쓸 때게 사과는 기준 표준 수확량의 일반 재배 방식이에요. 일반 재배 방식. 사과는 일반 재배 방식 그 표준 수확량을 쓰거든요. 그리고 배는 소식 재배 방식. 단감 떫은 감은 표준 수확량을 쓴다는 거거든. 이렇게 쓰거든요. D값 조심해야 돼. D값이라는 것은 이 기준 표준 수확량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주는데 직전 5년 중 다 직전 5년이에요. 보험에 가입한 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 평균이요. 기준 표준 수확량. 그래서 기준 표준 수확량이라는 게 뭐냐면 사과는 일반 재배 방식 표준 수확량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수원이 내가 지금 이거 하는데 내 가수원이 자 밀식 재배예요. 밀식 재배거든요.
이렇게 밀식재배라고 봐요. 그럼 내 가수원이, 만약에 내 가수원이, 나의 가수원이 밀식재배라고 있어요. 밀식. 자, 밀식, 반밀식, 일반재배 공부했어요. 밀식 좀 빡빡한 거를 밀식이라고 그래요. 이 밀식을 하고 있으면은 여기에 쓰이는 이 표준 B값이 있잖아요. 이 표준 수확량 있잖아요. 이 표준 수확량. 이 B값 표준 수확량은 이 B값, 밀식재배만 이 B값은 내 B값 있잖아요. B 표준 수확량. 이거는 밀식재배 표준 수확량을 써야 돼요. 나의 가수원의 재배 방식 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의 가수원이 만약에 밀식 재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B값에 쓰는 표준 수확량은 밀식 재배시 내가 속한 지역의 밀식 재배 농지의 주당 표준 수확량에 나의 농지의 가입 주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 밀식 재배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D값 있잖아요. 이 D값은 나의 가수원이 밀식이건 반밀식이건 상관없이 이 D값은 무조건 사과는 일반 재배 방식 표준 수확량을 갖다 쓴다는 거예요. 일반 재배 방식.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저 따라왔죠? 자, 여기 기준 표준 수확량은 무조건 여기 일반 재배 방식 쓴다는 거예요. 일반 재배 쓴다는 거예요. 내 가수원이 이게 표준 수확량, 여가 내가 밀식이건 뭐 반밀식이건 상관없이 기준 표준 수확량은 일반 재배치 표준 수확량 있잖아요. 그걸 갖다 무조건 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과는 일반 재배 방식 표준 수확량을 쓰고, 배는 소식 재배 방식 표준 수확량을 쓰고, 단감 떫은감은 표준 수확량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감 떫은감은 표준 수확량표를 쓰니까 단감 떫은감 표준 수확량표를 기준 수확량도 갖다 쓰니까 단감 떫은감 표준 수확량하고 기준 수확량하고 같아요. 이 값이 같거든요. 이거. 그래서 단감 떫은감에서 기준 표준 수확량 안 주더라도 기준 표준 수확량 어디 갔냐고 찾지 마요. 여긴 표준 수확량 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소식 재배, 배 소식 재배라는 걸 조금 심는다는 거잖아요. 뭐 사과 일반 재배 방식이나 좀 같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요렇게까지 이해를 했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따라왔어요. 그러면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일반 재배 방식은 아까, 자, 보험 가입할 때에 가입 수령이, 이 사과, 일반 재배, 자, 요거 또 잘 알아놔야 돼요. 자, 밀식 3년 이상이에요. 3년 이상. 반밀식 자, 5년 이상. 반밀식 4년 이상이죠. 반밀식 4년 이상. 일반 재배는 5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5년 이상이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재배는 5년 이상이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가입할 수가. 이렇게. 이게 5년 이상이 가입할 수가 있으니까 요게 자료가 그러면 이거 만약 일반 재배는 5년 이상을 쓰니까 밀식 재배는 자료가 만약에 요게 밀식 재배고 요게 가입 연도가 8년이라고 봐요. 가입 연도 수령이 8년. 가입연도 수령이 8년이라고 봐요. 요거 잠깐 지울게요. 가입연도 수령이 8년이에요. 8년. 요게 8년이란 말이에요. 8년. 그러면 여기 이 전년도가 수령이 7년이었겠죠. 7년. 여기가 6년. 여기가 5년. 여기가 4년. 여기가 3년이거든요. 요렇게 되거든요. 수령이 요렇게. 가입연도가 저기 하니까 8년이니까 가입연도가 만약에 8년이라고 하면은 그런 수령이 이렇게 되거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일반 재배 방식은 5년 이상만 데이터가 있다. 5년 이상이 가입 대상이니까 데이터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5년, 6년, 7년, 8년 요렇게
일반 기준 표준 수확량 있잖아요. 기준 표준 수확량은 기준 표준수확량 5년 이상이니까 기준 표준 수확량은 사과 일반 재배 방식지 표준 수확량을 쓰는데 일반 재배 방식 표준 수확량은 5년 이상만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데이터가 지금 3년하고 4년도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기준 표준 수확량을 산출하려면 그래서 3년하고 4년 기준 표준 수확량은 있잖아요. 기준 표준 수확량은 이 3년은 그 5년치 있잖아요. 5년 기준 표준 수확량에 3년 기준 표준 수확량에 요거는 그 50% 적용하고 이 4년일 때는 있잖아요. 5년 기준 표준 수확량에 75% 적용하거든요. 요렇게 적용한다.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재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저 3년은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사과만 해당되는데 사과일 때는 3년일 때는 50% 적용, 4년일 때는 75% 적용 요거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50% 적용하고 75% 적용하라는 게 없거든요. 이게 없어가지고 요번에 시험에 나왔는데 요거 문제가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게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면 5년 기준 표준 수확량, 4년 기준 표준 수확량이 75% 적용이 합리적이다. 요렇게 지금 우리가 추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논구문에서 이 교재 수정할 때가 정확히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봐서 정확히 반영을 하면 되는데 지금 봤을 때 통상적으로 5년 기준 표준 수확량 50%, 4년 기준 표준 수확량 75% 적용할 거다. 요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지금 있거든요. 이게 정확한 거는 이제 여기서 기준을 좀 마련해 줘야 돼요. 이게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게 할인을 여기에 적용하는 게 뭐냐. 이 기준 표준 수확량은 항상 일반 재배를 쓰니까 내가 밀식 재배를 했어갖고 여기 가입연도 수령이 8년이면은 8, 7, 6, 5, 이 3년하고 4년도 이렇게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료가. 그래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 5년 있잖아요. 5년. 이게 만약에 이게 여기서 1000kg이다. 여기 5년, 여기 1000kg 뭐 이렇게 쭉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년일 때는 여기 75% 쓰니까 750kg 쓰고 3년일 때는 500kg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만들어준다는 거. 이렇게 기준 표준 수확량은. 자, 여기까지 조금 하나 이해를 하세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따라와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험에 요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5, 6, 7, 8, 9 요렇게 5개가 주어지고 수령이 요게요 값이 이렇게 딱 주어져 있거든요. 얼마 주어지고 2018년도가 나무 수령이 3년이라고 써요. 3년. 2018년도가 3년이라고 쓰니까 수령이 3, 4, 5, 6, 7, 8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값이 쭉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갖다가 여기서 가져가는데 5년은 열이 가면 되고 6년은 열이 가면 되고 7년은 열이 가면 되고 8년은 열이 가면 되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주어진 수령 여기에 5년에 1000kg 여기 6년에 1200 여기 7년에 1000 8년에 1200 이렇게 주어졌다. 9년도 1300 이렇게 주어졌다면 이게 수령 요렇게 일반 재배 방식. 일반 재배 방식 기준 표준 수확량 있잖아요. 기준 표준 수확량 이렇게 줬다. 5년, 6년, 7년, 8년 수령으로 주었어요. 1000, 1200, 1000, 1200, 1300. 그러면은 2018년도가 3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준 표준 수확량 있잖아요. 기준 표준 수확량. 자, 기준 표준 수확량을 찾아와야 되는데 여기서 찾아와야 돼.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은 여기 연도별에다 수령을 다 써주세요. 수령 먼저 쓰고 이 값을 갖다 여기다 채워주면 돼요. 자, 9년은 필요 없죠. 2008년이니까 여기다 1200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2022년도가 여기가 7년이니까 1000 그 다음에 2021년도가 6년이니까 1200
2020년도가 5년이죠. 5년이니까 1000. 요렇게 써줘. 요렇게. 여기 찾아왔어요. 수령별로 기준 표준수, 일반 재배하는 기준 표준수 아니야. 수령을 여기 찾아왔거든요. 찾아왔는데 요 두 개는 할인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게 4년이니까 75% 적용하죠. 여기 75% 적용하면은 여긴 750g, 여기는 50% 적용하면은 500kg. 요렇게 채워줘야 하거든요. 요렇게 채워줘 가지고 요렇게 채워줘서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 있잖아요.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을 이제 구하면 되죠. 보험의 가입 연도 여기서 C값 이 상태라면 제가 하면 C값은 얼마예요? C값은 여기서 C값 있잖아요. C값 이게 1200 찾아오면 되고 요게 C값이죠. 가입 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이니까. 이거 나머지 평균 3년 평균이면 요거 보험에 가입한 연도만 하면 되니까 요거 요 세 개 있잖아요. 평균 구해주면 돼요. 요거하고 세 개 평균 구해주면 되거든요. 요렇게. 자, 요렇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이런 거 딱 문제가 나오면 보험에 미가입 연도 있잖아요. 요거는 일단 그어버리세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보험에 가입 안 하는 거는. 자, 보험에 가입 안 하는 거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필요 없으니까. 요렇게 지워버려요. 보험에 가입 안 한 것은 지워버리고 이제 보험에 가입한 것만 가지고 따져요. 자, 지금부터 한 번 더 갈게요. 자, A값은 직전 5년 전 보험에 가입한 연도 저가 후 착과량 평균이에요. 저가 후 착과량 평균 저가 후 착과량 하나, 둘, 셋 평균인데 이 저가 후 착과량은 이게 보험의 상한과 하한을 적용하는데 상한은 2021년도 이후부터 상한을 적용해요. 상한은 가입연도 포함 직전 5년 중 3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상한은 300% 평년 착과량은 300%로 조정하고 하한은 평년 착과량의 30% 미만일 때는 하한을 적용한다. 하한에는 뭐 가입 기준 이런 거 없어요. 2021년도부터는 하한을 적용한다는 거. B는 직전 5년 중 표준 수확량, 직전 5년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표준 수확량 평균이에요. 표준 수확량. 이 표준 수확량은 나의 과수원의 재배 방식별 표준 수확량이에요. 내가 밀식 재배를 하고 있으면 밀식 재배의 표준 수확량 값이에요. 보험에 가입 연도에, 이게 사입 연도에 밀식 재배 값이고, 그 다음에 나의 가수원이 일반 재배 방식으로 한다면은 이 표준 수확량하고 기준 표준 수확량 같겠죠? 이건 같아요. 이게 뜨고. 그 다음에 C는 가입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 값이에요. C는 가입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 값이라는 거, 요렇게 하고, D는 직전 5년에 보험에 가입한 연도의 기준 수확량 평균이라는 거예요. 예, 보험에 가입한 연도 기준 수확량 평균이거든요. 그런데 요런 게 이제 가입 수령이 사과는 밀식은 3년 이상, 반밀식은 4년 이상, 일반 재배는 5년 이상이거든요. 이게 재배 인수가능 수령이. 그런데 기준 표준 수확량은 일반 재배 방식을 쓰니까 5년 이상의 데이터만 있거든요. 데이터. 그래서 내가 밀식 재배일 때는 여기 5년 이상만 데이터가 있는데 3년하고 4년 값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년일 때는 5년 기준 표준 수확량에 50% 적용하고 4년일 때는 5년 기준 표준 수확량에 75% 적용한다는 거. 내가 밀식일 때는 3년, 4년 만약 해당되면 3년, 4년 해갖고 반밀식은 4년 이상이니까 반밀식일 때는 5년 일반 재배 방식에 75% 적용해 주면 되겠죠. 요렇게. 내가 이제 밀식일 때는 3년, 4년이니까 반밀식일 때는 요렇게 하면 여기에 반밀식일 때는 4년 있잖아요. 4년짜리는 요렇게 75% 적용한다. 일반 재배 방식 5년 기준으로 해서 3년일 때는 기준 표준 수확량에 50% 적용하고 4년일 때는 5년 기준 표준 75% 적용하는데 요게 지금 명확하니 우리 업무방법서 교재에 정확히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요렇게 이걸 갖다 쓸 거다. 요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험에 수령을 갖다가 5년, 6년, 7년, 8년, 9년치 이렇게 일반 재배 방식 수령별로 수확량을 딱 기준 표준 수확량을 딱 주고 보험에 가입한 연도가 수령이 3년이었다. 그리고 밀식 재배이고 3년이었다 하면은 여기다 먼저 수령을 써주세요. 3, 4, 5, 6, 7, 8 이렇게 써주고 여기서 기준 표준 수확량 해당되는 걸 찾아오세요.
그래서 가입연도 이제 8년이잖아요. 8년이면 8년 찾아오고, 7년이면 7년치 찾아오고, 6년이면 6년치 찾아오고, 5년이면 5년치 찾아오고,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3년하고 4년은 없으니까 5년치 가지고 75% 정하고 50% 정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자, 요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저가전조금의 평년차가를 산출하는 거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게 요거 이번 시험에 요렇게만 주었는데 요것도 좀 잘못된 거예요. 여기다 조건 단서 조항을 하나 더 줘야 돼요. 연도별, 수령별, 지역별, 기준, 표준 수확량은 매년 동일하다. 자, 요런 조건을 하나 더 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기준 표준 수확량은, 이 수확량 표준 수확량 예측을 있잖아요. 매년 산출하거든요, 매년. 이게 해년마다 5년, 6년, 7년, 8년, 9년 있을 때 해년마다 이게 바뀌거든요, 수치가. 매년 똑같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 표준 수확량, 일반 재배 방식 기준 표준에 이렇게 주고, 요거를 연도별로 찾아와서 써먹으려면은 연도별, 수령별, 지역별 기준 표준 수확량 매년 동일하다, 이런 조건을 줘야 되거든요. 이런 조건을 주고, 이런 조건을 하나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또 부가적으로 더 준다면은, 요거, 일반 재배 방식 기준 표준화도 1300 이거 있잖아요. 요거는 지역별 기준, 주당 표준 수확량에다가, 해당 과수원의 가입 주수를 곱한 값이다. 그것도 하나 줘야 되거든요. 요렇게. 왜 그러냐면, 지역별, 그 주당 표준, 지역별 주당 표준 수확량에 내 과수원의 가입 주수를 곱해가지고, 나의 과수원의 표준 수확량을 산출을 하거든요. 산출하니까, 요것도 그러면 차라리 주당 표준 수확량을 주던가. 근데, 수량별로 1300kg 나면 너무 많잖아요. 막연하고. 뭐, 주당으로 해갖고 뭐 13kg를 주던가 이렇게 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조건을 잘 주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게 시험에 이게 기출문제가 나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금년에 9회 시험에 평년차관의 문제 출제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일단은 이거 지금 우리가 내피셜로 그럴 것이다 하고 이렇게 산출하지 업무방법서에 명확히 이 기준이 없어요. 이게 할인 적용하는 기준이 현재 우리가 시험 볼 때 없었고 또한 이 수량별 있잖아요. 이 수량별로 표준 수확량 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연도별, 수량별, 지역별 기준 표준은 매년 동일하다. 그렇게 들어가고 이 표준 수확량은 그 지역별 주당 표준 수확량의 가입 주수를 곱한 값이다. 요렇게까지 두어야 문제가 성립이 되거든요. 사실상 요번 9회에 평년가랑 출제한 거는 그 문제가 성립이 안 된다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할지. 자, 요런 것들 나중에 정리가 될 거예요. 정리가 되니까 요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요것도 수량도 요렇게 문제에 나왔으니까 항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도 갖다 쓰는 거 있잖아요. 쓰는 거 조금 잘 이해를 하셔라. 자, 자, 요렇게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A 설명해드렸어. A. 그, 저가 후 착과량의 평균이요. 요거 저가, 보험에 가입한 년도 저가 후 착과량의 평균이요. B는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요. 나의 재배 방식이 밀식재배다. 밀식재배 표준 수확량의 평균이고, B값은, D는 기준 수확량의 평균이요. 기준 수확량의 평균. 기준 수확량, 보험에 가입한 연도, 기준 수확량이 보험에 가입한 연도, 과거 5년 전 보험에 가입한 연도 기준 수확량 평균이고, C는 가입연도의 기준 수확량 값이고, 가입연도의 기준 수확량, 기준 표준 수확량 값이에요, 가입연도의. C는, 자, Y는 뭐냐? Y는 가입 횟수예요, Y는 가입 횟수. 이 Y는 가입 횟수거든요. 몇 번 가입했냐? Y는 가입 횟수. 내가 이게 Y가 5년 전 3년 가입했잖아요. 그러면 3이에요, 3. 3이고, 여기는 2고. 자, 그래서
이 식을 내가 다시 한번 좀 더 설명해 줄게요.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요게 만약에 요게 지금 이거에서 y가 3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3. 3을 가입하면 이 식은 이렇게 되죠. a 곱하기 5분의 3 플러스 b 곱하기 1-5분의 2, 1-5분의 2 하면은 이거는 5분의 3이면은 5분의 3이면 5분의 2예요. 5분의 2 곱하기 d분의 c거든요. 이 식은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자, 요 식을 내가 잘 지금 해석을 해줄게. 한번 잘 봐요. 정의하고 내가 같이 맞춰줄게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보험에 가입한 연도에, 직전 5년 전 보험에 가입한 연도에 저가 후 착과량을 평균을 보험에 가입 횟수만큼 가중평균하고, 저기 보험에 가입한 연도에 보험에 대한 표준 수확량의 평균을 보험에 미가입한 횟수만큼 가중평균에서 산출한다. 요게 표준 수확량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중평균이라는 것이 누적해서 더한다는 거거든요. 요 식을 한 번 더 쓰면은 5분의 a 곱하기 3 b 곱하기 2가 되거든요. 자, 요걸 한 번 더 쓰면은 5분의 a 더하기 a 플러스 b 더하기 b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직전 5년 5개 통계치 가지고 평균을 가지고 평년 착과량이라는 것들을 산출을 하거든요. 이렇게 산출. 이렇게. 가중평균은 따라서 이게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더해가는 거예요. 이거를 세 번 가중평균은 그래요. A 값이 있잖아요. 과거 저가 후 착과량 이거 있잖아요. 3번 더한 거예요. 3번. 가입 횟수만큼 더한 거예요. 과거 저가 후 착과량 평균을 가입 횟수만큼 더하고, 과거 가입한 연도의 표준 수확량 평균을 미가입 횟수만큼 가중평균한 거거든. 두 번. 이렇게 해갖고 산출한 다음에 이 D분의 C는 뭐냐? 비례상수라고 그래요. 비례상수. 이 비례상수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 표준 수확량 평균이 있잖아요. 이 평균, 보험에 가입연도 기준 평균분의 가입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을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 평균으로 나눠준 거거든요. 비례상수로 보정해 준 거거든요. 이건 왜 해주냐?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는 거 반영해 주려고 하거든요. 갑자기 올해 금년에 뭐 비배관리된 환경 변화가 있었고 수확량이 많다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려고 이게 비례상수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평년 착과량을 보면 꽤나 복잡하게 산출해요. 그냥 단순하게 산출하지 않고. 지금 제가 이렇게 꼭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어렵고 막 이게 뭔 말이야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거 이해를 하고, 일단 지금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고, 자, 내가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문제집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풀어보세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뜻을 의미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평년 착과량, 평년 수확량 여러분들 시험에 꼭 나와요. 나오니까 이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그 다음에 각 항목별 그 의미가 뭔지도 정확히 알고 시험에 나오면은 서술형 나오면 또 써야 돼요. 평년 착과량은 여러분들 시험에 꼭 평년 착과량, 평년 수확량은 시험에 꼭 나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합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공부는 나중에 하세요. 지식 공부는. 근데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것들은 정확히 깊게 알아야 하거든요. 대충 알면 안 돼요. 뭐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2차 특징이 뭐냐면 시험에 나온 것이 또 나와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정확히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대충 하면 대충 떨어져요. 여러분들 공부하셔가지고 정확히 아셔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 요런 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 설명해 준 거예요. 지금 설명해 줬는데 한 번 들어가고 이게 뭔 말이야 지금 막 혼란스러울 거예요. 너무 어렵네 막 처음 공부하시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차분히 문제하고 같이 풀어보세요. 문제와 같이 풀어보면서 이 식도 의미를 해보고. 그래서 단순히 식 외워갖고 숫자 넣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식이 있잖아요. A 곱하기 5분의 B 곱하기 1 D분의 C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알긴 알아야 되는데 요것만 막 상식 외워갖고 다 숫자 대입하지 말라고 그 의미가 뭔가를 조금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CD, 뒤에 CD, 앞쪽은 다 이렇게 생기고, 이제 벼만 좀 다르거든요, 산식이. 여기다 벼는 이제 B 곱하기 D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 일반 평년 수확량은 C, B요. D 대신에 B가 들어가거든요. 그냥 기준 표준 수확량이 없어요, 다른 거는. 이 기준 표준 수확량이 있는 거는 저가 후 착과량, 저가전 종합 있잖아요. 저가전 종합에서 저가 후 착과량만 이 D값을 쓰고 나머지는 D가 없어요. 벼를 가면 이제 벼도 CD거든요. CD인데 그거는 그 과거 보존계수라고 하거든요. 보존계수 평균값이거든요. 뭐 나머지는 그리고 이제 복분자하고 OD 있잖아요. 복분자하고는 C하고 D 값이 없어요. 이게 1이거든요. 복분자하고 OD는 이게 1이었고 이 뒤쪽이 없거든요. 이 앞쪽만 있거든요. 요거. 근데 복분자하고 OD는 표준 수확량값은 매번 동일해요. 결과보지수, 표준 결과보지수 있잖아요. 결과보지수라고 하는데 복분자 7개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OD도 결실수 있잖아요. 몇 회당 130개 다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이 D값이 필요가 없거든요. 보증해주는 게. 자, 요렇게 돼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고, 여러분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문제로 같이 풀어라고 했어요. 문제로. 여러분들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모의고사 이렇게 볼 때 보면은 평년착과나 평년수는 매번 틀려요. 매번. 이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생각할 것도 있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숫자 누르다가 어무 숫자를 많이 적용하거든요. 어무 숫자를 많이 갖다 써버리거든요. 그냥 계산기 누르고 옮겨 적다 어무 숫자 옮겨 적고 그러다 갖고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주기적으로 쉬워도 한번 풀어보고 내팽개쳐 놓지 말고 계속 풀어보세요. 계속 풀어갖고 손에 익을 때까지 갖고 완벽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평년착과량, 이제 평년수확량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개념도 이해하고 왜 그러냐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여러분들 완전히 다 이해를 하고 가셔야죠. 보험 이론 내가 잘 해놔야 된다고 시험 15점짜리 나온다고 보상하는 손에 보상하지 않는 5점짜리라도 꼭 나와요. 꼭 나오고 거기서도 15점짜리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년착과량, 평년수확량, 보험가입금액, 보험료는 매번 시험에 나와요. 15점짜리로. 거기서 한 30점에서 40점 정도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산하라고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거는 완벽히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공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보고 자주 보고 또 보고 원래 2차는 단순 무식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좀 이해를 하고 한 다음에 또 보고 해서 암기해야 돼요. 암기해야 여러분들이 가서 시간 안에 쓰시죠.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결국에는 손으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자,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 안 가시면은 동영상 한 몇 번 돌려서 보고 문제 풀어보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